이야기했던 거는 요 위에 여러 가지 증명법,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기류법, 요 간접 증명법으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절대부등식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한 소리,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소리였다 그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요거 두 개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많이 봤던 녀석들이고, 세 번째 오는 건 절대값 붙은 건데 뭐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 꼭 외워야 되냐? 외운다기보다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외우라고 했어. 방법을 기억하자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지는 좌변에서 우변 빼가지고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건데, 절대값이 붙어있어. 그냥 빼기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을 해서 뺄 거라고.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한다고 해서 대소관계가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있는 녀석의 경우엔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예 이름이 붙어있는 부등식이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요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습니다. 그죠? 증명하거나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잘 떠올려 보시고 우리는 예제를 불러 가보겠습니다. 어디부터니? 예제 18번부터네요. 그죠? 여기 331번입니다. 문제가 좀 길게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이 뭐냐면 이거래.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라는 게 참임을 증명해 보세요거든요. 그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n제곱이 3의 배수래.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n제곱이 3k다? 그러고 나서 n이 3의 배수인지를 보래. 그러면 3k에다 루트를 씌워서 그게 3의 배수인지를 보라는 건데 너무 불편하다고요. 게다가 자연수를 제곱한 건 3의 배수다 3k지만 k에 아무 숫자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자연수를 제곱하면 1이고 2라는 자연수를 제곱하면 4예요. 그럼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 중에 3은 없어요. 그죠? 4를 제곱하면 16이거든. 3을 제곱하면 9고, 그럼 3의 배수 중에 12 이런 애들은 완전 제곱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걸 손으로 다 골라내가지고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걸 곧대로 증명하려고 보니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다고? 얘는 대우를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일 거니까. 그래서 저 명제의 대우 명제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가정이 누구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니까 이거 대우 명제 생각하려면 결론을 부정하고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가정도 부정하는 거지.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증명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배수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놓고 풀거든요. 자연수 전체를 3의 배수냐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냐,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2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연수 전체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러면 맨 위에 줄은 나머지가 1인 애들, 두 번째 줄은 나머지가 2인 애들, 세 번째 줄은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전체 중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빼면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 자리에 그래서 뭘 집어넣으냐면 나머지가 1이랑 2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쓰고 3k 마이너스 1이 먼저 마이너스 2,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왜 굳이 마이너스로 쓰냐면 k에다가 자연수 넣으려고. 무슨 소리냐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보다 1 큰 애들, 2 큰 애들, 3 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다 3K라고 써도 돼. K에다 1, 2, 3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 녀석을 3K 더하기 2라고 써버리면 1 집어넣으면 얘부터 시작이에요. 얘를 표현하려면 K에 0을 넣어야 돼.
근데 이제 K에 자연수 넣기로 했으니까 0을 집어넣지 않게끔 더하기 2를 할 게 아니라 빼기 1을 오히려 해버리자는 거지. 그지? 그럼 요것도 어차피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그죠? 3 딱 차이 나잖아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3K 더하기 1이라고 써버리면 요 녀석부터 시작하거든. 그래서 더하기 1이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지. 3을 빼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야. 음수여도 상관없고 정수야. 그랬으면 뭐 3K 더하기 1이든 3K 마이너스 2든 똑같겠지만 K에 자연수를 넣기로 했으니까 굳이 저런 거고. 그래서 밑에 보기 보시면 여기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니라 얘네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하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가일 때 가는 누구라고 했냐면 3K-2라고 했는데 n을 3K-2라고 했을 때 n제곱을 살펴보면 3K-2를 제곱하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는 9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모양을 만들래? 3 괄호 더하기 1이라는 모양새를 만들래. 3으로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4K에 더하기 1 하고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남겠죠. 그죠? 굳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3의 배수보다 1 크다. 즉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소리를 하려고. 그죠? 3의 배수가 아닌 녀석을 제곱했더니 얘도 3의 배수가 안 되네. 3의 배수보다 1 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야 될 건 이 녀석이 되겠죠. 3K제곱 빼기 4K 더하기 1. 그럼 두 번째 거 니은이 요거라고 했을 때 3K 빼기 1. 이거 완전 제곱한 것도 해보면 누구야?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나머지가 1이죠. 얘도 마찬가지 3의 배수보다 1 크다. 니까 3의 배수 아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야 될 건 누구다? 3K제곱 마이너스 2K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 우리 문제집이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서술형 나올만 하죠. 그냥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연습장에다 다 쓰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죠? 예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의 배수로 나왔는데 대부분 예제 문제는 2의 배수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지. 보기 문제, 아주 쉬운 문제 2의 배수, 예제 문제 3의 배수, 뭐 유제 4의 배수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해서 이것이 대우를 이용해서 참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죠? 아니라고 했더니 얘도 아닌 게 됐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그런 소리가 되고요.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기류법이라는 건 바로 이거야. 학생이 여기는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다인데 루트 5 말고요. 이왕에 우리 3의 배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 볼 건데 말했지만 이것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좀 전에 대우 이용해서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인데 이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x가 루트 3이면 x는 무리수다. 이거거든요. 이거 대우 명제 생각하잖아요. 그럼 x가 유리수면 x가 루트 3은 아니야. 이런 소리인데 그것도 보여주기가 힘들잖아. 루트 3이 아니야. 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 그죠? 그래서 얘도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것도 약간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명제로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대우로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렵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기류법이라는 건데 기류법 뭐라고 했냐면 루트 3 내비둘 거야. x가 루트 3이면 x가 무리수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건데 쪼개서 요 결론만 부정하는 거예요. 가정은 내비두고 결론만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가 루트 3인데 이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무리수가 아니라는 건 유리수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결론으로 뭐 나와야 돼? 이것 봐,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오케이?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 어차피 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야,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걸로 판단해봐. 이거 아니고요. 참인 명제 주고 이걸 증명해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참이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명제는. 그래서 다시 보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건데, 그래서 요 녀석이 그냥 직접 증명하기 힘드니까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고, 우리는 결론을 안다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네가 우겨가지고 한번 가정해봤는데 이것 봐, 쌉소리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어. 유리수 뭐였냐면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죠? 그래서 루트 3을 B분의 A다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A와 B는 당연히 서로 소인 정수다.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B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B를 절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루트 3B가 A 이렇게 생겼고, A, B 둘 다 정수랬거든. 근데 루트 3이 껴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써놓으면 B제곱에 3을 곱했어. B는 어차피 정수야. A제곱이 3B제곱이래. A제곱이 뭐다? 3의 배수다 그 얘기예요. A제곱이 3의 배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줄에서 뭘 할 수 있다고? A제곱이 3의 배수야. 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다. 우리 좀 전에 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 예제 문제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A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다. 이거 아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던 거예요. 그죠? 아까 증명했으니까 그냥 땡겨다 씁시다. A제곱이 3의 배수니까 A도 3의 배수더라 라는 소리고, A가 3의 배수니까 A를 3K라고 하자. 이거 3의 배수니까 당연히 K는 정수입니다. 자연수라고 할까요? 자연수. 그럼 A 자리에 3K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3B제곱이 3K의 완전제곱이고요. 3으로 약분하면 B제곱이 3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 이거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3을 곱했잖아요. 그럼 B제곱도 3의 배수죠. 아이고, B제곱이 3의 배수. B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A 3의 배수라고 그랬고, 그랬더니 B도 3의 배수가 됐죠? 그럼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더라. 우리 애초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소인 정수 두 개로 B분의 A로 나타냈는데, 전개를 해봤더니 A랑 B가 서로 소가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고, 얘가 틀렸다는 건 당연히 얘가 틀렸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생기니까 봐. 이거 유리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유리수 안 된다. 무리수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기계적인 풀이거든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틀에서 그냥 숫자만 바뀌는 거고, 그런 거니까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연습장이 아니라 예제 문제에 있는 그 루트 5가 무리수인 것도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그죠? 해서 요 녀석이 앞에서 했던 그 대우명제로 증명하는 거랑 사실은 거의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필요하거든요, 요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슬쩍 이야기했지만 이 대우를 이용하는 거랑 기류법을 이용하는 건 대충 어떤 녀석은 대우법인지 어떤 녀석은 기류법인지 풀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교과서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갔어. 20번, 유형 20번입니다. 336번 보시면 어제 비슷한 걸 했죠. 비슷한 게 아니라 어제 이거 제가 증명했죠. 절대부등식 이야기하면서 얘와 얘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를 보이세요인데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다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건데 주로 또 빼가지고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모양새는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말했지만 맨 앞에 우리 부등식의 성질 같은 거 보시면 제곱하면 0 이상이야. 그게 아주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요. 이거 없더라도 증명하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한다고? 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고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고민한다고? 그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건 산수하는 거고요. 보면 이거 이렇게 있는데 완전 제곱 만들었잖아. 여기 누가 오는 거야? 그럼 2분의 b 이렇게 생긴 거 오겠지. 그래야 얘까지 해결되고 얘랑 얘 돼. 그죠? 그래서 뭐 다 가박스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0 이상이므로 이렇게 생겼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 이거 여기서 말하는 등호예요. 이 등호 언제 생긴다? 얘도 완전 제곱 얘도 완전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 언제요? 각각이 0인 경우.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 근데 얘 때문에 b가 0이어야 되고요.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a, b 둘 다 0일 때 성립하더라.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제 제가 설명하면서 다 증명했던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물어보네요. 그죠? 대소관계는 누가 더 크냐 물어봤어. A랑 B 중에. 우린 뭐 한다고요? 둘이 뺀다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요. 부등식이 성립합을 증명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해보세요. 밑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건데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그냥 빼가지고는 잘 안 보이니까 제곱을 해서 절대값 기호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얘도 보면 제곱해서 빼고 있는 중이에요.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제가 어제 다 했던 거니까 해보면 되고 여기도 지금 절대값 붙은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다 못 외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곱해서 빼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산수가 시작이 됩니다. 341번.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게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자고요. x, y 둘 다 양수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저렇게 생긴 녀석이 최소값이 b더라예요. x 곱하기 y가 a일 때 x도 변하는 값이고 y도 변하는 값인데 어느 적당한 순간이 되면 얘네들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 값 통째로는 막 뒤죽박죽 움직일 테니까 제일 작은 값을 갖는 때가 언제고 그 값이 얼마냐 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고서는 사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뭐 어쩌라고 싶잖아.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전개를 해보면 티가 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개해보면 이렇게 하면 xy고요. 이렇게 하면 x 곱하기 x분의 8이니까 더하기 8이에요. 이렇게 하면 2고요. 이렇게 하면 xy분의 16이에요. 전개하면 얘가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 xy를 통째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보면 xy 더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 이렇게 생겼죠. 뭐가 떠올라야 된다?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xy고 이건 xy분의 16인데 이거와 이거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쳐다보니까 얘하고 얘는 곱하면 일정한 관계잖아요. xy가 없어질 거잖아. 곱하면 일정한 숫자 두 개를 가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건 산술기하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뒤에 더하기 10은 그냥 10 더하는 거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이게 xy가 변하면
얘랑 얘랑 두 개가 변하는 거지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더하기 10 가만 내비두면 되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해보면 원래 a 더하기 b를 반 나누고 a 곱하기 b의 루트 씌우는 건데 이 분모에 2 있는 게 좀 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진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 많이 하니까 요거대로 가져가자면 xy랑 xy분의 16이에요. 요거 xy고 요거 xy분의 16이라고 볼 거야. 2배의 루트의 xy랑 xy분의 16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10은 나중에 따로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xy랑 xy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약분 되잖아요. 그죠? 2 루트 16 4니까 2, 4, 8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8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최소값은 18인데 문제에서 또 뭐 물어봤다고? xy가 a일 때 즉 언제 최소값 18을 갖느냐 그 얘기 했거든요. 언제 최소값 18을 갖는 거야? 이걸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등호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등호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예요?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잖아요. A랑 B랑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이 얘기 어제 했다고. 등호가 생기는 경우 언제야? 등호가 생겼다는 게 얘가 최소값 18을 갖는다는 거고 등호가 아니면 18보다 큰 값을 갖는 거잖아요. 18을 갖는 경우가 언제냐?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야. 근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라고? 18이라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라고? 8이라고. 8. 얘네 둘이 같을 때라며 각각이 얼마라고? 각각이 4씩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4일 때. 얘가 4면 이거 4분의 16이니까 얘도 4잖아. 그죠?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8인데 언제 생긴다? 둘이 같을 때. 각각이 4일 때. 그래서 x 곱하기 y가 4일 때 최소값으로 18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말했지만 x 곱하기 xy랑 xy분의 16을 곱하면 항상 일정이 이런 거 안 알려준다고. 곱이 일정하다는 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거고 산술기하 평균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을 물어보던가 곱이 일정할 때 합을 물어보는 건데 합을 물어봤어. 근데 이거 곱이 일정하다는 건 보면 빤히 알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안 알려준다고. 알려주는 건 뭐밖에 없다? x, y 둘 다 양수다. 양수다. 그죠? 요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더 풀 거예요. 제가 까먹을까 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까먹으면 이따 얘기 좀 하세요. 밑에 있는 거 살펴볼까요? 44번. 이상해.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물어보고 있는 건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하래요. 이상해. 안 없어져요. 우리 아까 앞에는 xy랑 xy분의 16이었거든. 둘이 더한 걸 물어봤는데 곱하면 xy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이거 x하고 x 더하기 1분의 9야. 둘이 곱하면 x가 안 없어져요. 게다가 x가 양수도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음수일 수도 있다 그런 소리잖아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이걸 넘기잖아요. 그럼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누굴 봐라? x 더하기 1을 봐라. x 더하기 1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분모에 x 더하기 1이 있죠. 그럼 이제 합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곱해서 일정한 경우야. 일정하다는 건 곱해서 숫자가 되는 경우거든.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지금은 숫자가 되지 않죠. 근데 숫자가 되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약분해서. 약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약분된다? x에다가 1을 일단 줘. 그리고 다시 1을 빼서. 이러면 원래식이랑 똑같죠?
식을 이렇게 싹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둘이 곱하면 일정한 녀석이 되죠. 분모를 x로 바꿀 수는 없잖아. 이거를 x로 바꾸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x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x 더하기 1로 바꾼다고. 얘는 그냥 더하기 1 했다가 뒤에 빼기 1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빼기 1은 이거 두 개로 산술기하 쓴 다음에 마지막에 빼기 1 이렇게 하나만 딱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약분 될 수 있게끔 요 앞에 있는 녀석을 분모랑 똑같은 모양으로 바꾼다 라는 것이 포인트고, 이건 사실 여기서부터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괜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까 했던 산술기하 마저 써보면 2배의 루트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9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얘는 삭삭 약분 되겠죠? 우리 기대한 대로 루트 9니까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 마이너스 1이니까 5라는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요. x가 얼마일 때? 갑자기? 괜찮은 거지? x가 얼마일 때? 잠깐만. 언제 등호가 생긴다? 얘랑 둘이 같을 때. 근데 이거 다 계산해서 얼마래? 5래. 그럼 얘랑 둘이 더한 게 얼마야? 6이야. 그럼 각각이 얼마일 때? 3일 때. 얘가 3일 때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5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분명 어제 산술기하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제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 들죠? 기분 탓이에요. 어제 했던 얘기야 이거 다. 어렵다. 해보시고요. 다음. 요거는 제가 어제 완전히 했던 얘기예요. 이거 어제 철 싸가지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양수 xy에 대해서 349번 2x 더하기 3y가 6이다. 그때 x 곱하기 y에 2x 더하기 3y가 6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x, y의 값을 구하세요거든요. 보면 2x랑 3y의 합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랑 y를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2x랑 3y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겠지. 그죠? 얘네 둘의 합이 항상 6으로 일정해.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2x하고 3y란 녀석 이거 통째로를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자 그 소리고요. 우변에 누가 온다? 2배의 루트에 2x랑 3y를 곱한 녀석이 오더라. 그런 소리인데 그때 좌변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6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죠? 얘가 6이라며. 그러니까 6, 2, 루트 6xy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 약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양변 제곱하고요. 그리고 다시 6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2분의 3이라는 최대값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3인데 언제? 최대로 2분의 3이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다? x랑 y가 같을 때가 아니고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아니야. 얘네 둘이 같을 때야. 2x랑 3y가 같을 때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2x랑 3y가 같을 때 생긴다고. 물론 얘를 연산한 결과로 우리는 x 곱하기 y가 궁금한 거지만 이 등호가 생기는 건 더하는 주체인 2x와 3y가 같을 때더라. 그죠? 그래서 그때 x, y는 최대값으로 2분의 3을 갖는다. 그런 소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해서 6이야 그랬는데 둘이 더해서 6인데 같은 값이라며. 얘가 얼마라고? 얘가 3이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3일 때예요. 그래서 x가 2분의 3이고 y가 1일 때 x 곱하기 y는 2분의 3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앞에 이렇게 개수가 달려 있을 때인데 이 더하기로 연결된 얘와 얘가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요령이 생긴다. 괜히 얘기하면 헷갈릴까 싶은데 2x 더하기 3y가 6이라며 물어보고 있는 건 x 곱하기 y거든. 결국 둘이 곱하라는 거잖아. 둘이 곱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등호 언제 생긴다고? 이거 둘이 같을 때 생긴다고. 어차피 산술기야 써서 x 곱하기 y를 찾을 건데 막 뒤에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봤자 등호 언제 생긴다고?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라고. 더해서 6인데 둘이 같을 때야. 2x가 3이고 3y도 3일 때 x 곱하기 y는 최대가 돼요. 그래서 그냥 x는 2분의 3이고 y가 1일 때 둘이 곱하면 2분의 3이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요. 그죠? 이렇게 산술기가 다 쓰지 않아도 언제 등호가 생기는지를 알면 조금 편하게 산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도록 하세요. 서술형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서술형 다 쓰셔야 돼요. 귀찮지만. 유형 25번은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제가 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냐면 조금 위험해요. 잘못 이해할 소지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문자가 3개나 있어. x, y, z. 그리고 항이 3개짜리인데 저 분자에 더하기로 연결된 걸 쪼개잖아요. 그럼 총 항이 6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야. 문자가 너무 여러 개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보자고. 요거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고요. 다 쪼개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 x분의 y잖아. 요 y분의 x랑 둘이 짝을 먼저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하고 그냥 썼고요. 그 다음 요거 y분의 z, 여기 z분의 y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 얘랑 얘를 쓰면 되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쓴 다음에 짝을 딱 지어줬어.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 얘네 둘 합을 물어봤는데 곱하면 일정하죠. 일부러 이렇게 짝을 지은 거야. 얘네 둘도 곱하면 일정하죠? 얘네 둘도 곱하면 일정하죠. 그래서 각각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얘는 얘 나름대로 옆에 쓸까요? x분의 y랑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라는 건 2배의 루트의 x분의 y, y분의 x.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2라는 최소값을 갖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 나름대로 2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2라는 최소값을 갖고 얘도 마찬가지로 2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답이거든요. 언제? 언제 6이라는 값을 갖는다? 여기서 등호 생기는 경우 언제예요? y분의 x랑 x분의 y랑 같을 때. 근데 y분의 x랑 x분의 y가 같다는 건 뭔 소리야? x랑 y랑 같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둘이 역수 취한 건데 둘이 같다는 건 1이란 이야기니까 둘이 같다 그 소리죠. 여기서 등호는 언제 생기는 거야? y랑 z랑 같을 때. 여기서 언제 생겨요? z랑 x랑 같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는 언제 생긴다? x랑 y랑 같으면서 y랑 z도 같아야 되고 동시에 z랑 x도 같아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x랑 y랑 z랑 다 같으면 얘도 최소값 갖는 순간이고 얘도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고 얘도 그때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6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누굴 괴롭혀야 되냐? 뭐 여기 4 이렇게 생겼잖아요. 혼자 여기 혼자 4 이렇게 있잖아. 여기 혼자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최소값이 얼마예요? 헷갈리죠? y분의 z 더하기 z분의 4y야. 그러면 2배의 루트의 y분의 z 더하기 z분의 4y야. 그래서 이렇게 미쳤나 곱하기 그래서 얘하고 약분돼서 루트 4잖아요. 그래서 요게 2 곱하기 루트 4니까 4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 4로 바뀌었는데? 이러고 나서 그러면 8인가 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얘 최소값 2고 얘 최소값 4고 얘 최소값 2인 건 맞는데 다 더해서 최소값이 8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x랑 y랑 같을 때고요. 얘가 최소를 갖는 경우는 x랑 z랑 같을 때거든. 근데 얘가 최소를 갖는 경우는 언제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경우인데 얘네 둘이 같은 경우에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2일 때거든요. y분의 z가 y분의 z가 2라는 건 z랑 2y가 같을 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첫 번째 있는 건 x랑 y랑 같을 때 등호 생기고 얘도 x랑 z랑 같을 때거든. 그럼 결국 y랑 z도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래? z랑 이거 초록색으로 써야지. z랑 2y랑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최소값 갖는 순간과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랑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 다르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8이라는 값을 갖지 못한다고요. 8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씩을 쪼개서 여러 개의 산술기하를 연결하는 것도 괜찮아요. 방법이 될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데 위험해.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각각의 산술기하가 등호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대부분 그런 경우만 여러분한테 나오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 산술기하가 아니거나 아니면 세트를 좀 다르게 묶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를 하나의 식을 쪼개서 산술기하 써도 돼. 대신에 등호 발생할 조건이 동시에 생겨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랬는지 복잡한 식이래잖아. 다음 도형으로 가서 358번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다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 건데 구역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테두리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입니다. 어제 이제 예제로 든다고 제가 철사 가지고 직사각형만 만들었는데 약간 복잡해졌죠.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바깥쪽 둘레의 길이니까 뭐 이걸 A라고 볼까요? 이걸 B라고 볼까요? 그럼 이런 얘기다.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라는 건 무슨 얘기야? A 곱하기 B가 최대일 때 라는 소리고 A, B의 관계식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이 그림 만드는데 써먹은 철사 전체의 길이가 100m다. 그 얘기니까 A 2개랑 B 5개를 더하면 100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A 곱하기 B가 최대일 때 A랑 B의 값이 얼마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둘레의 길이 물어보는 건 그냥 2A 더하기 2B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2A랑 5B는 합이 일정한데 A 곱하기 B가 최대일 때 A와 B가 각각 얼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을 내보면 2A 더하기 5B
2a 더하기 5b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a 곱하기 b니까 그냥 바로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10ab예요. 이제 구하라고 한 건 a 곱하기 b의 값 자체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니? 를 물어보는 건데 이제 좌변은 100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가 되는 경우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등호가 생기는 경우. 이 등호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이 등호 언제 생긴다고요? 얘하고 둘이 같을 때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2a가 50이고 5b가 50일 때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a가 25고 b가 10이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이거 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면 7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고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절대부등식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했어요. 언제 등호 발생하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보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367번. 61번.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2이고 2x 더하기 3y의 최대값 구하래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합이 나왔을 때 곱을 물어보거나 곱이 나왔을 때 합을 물어본 게 아니야. 둘 다 합이고 합인데 보니까 차수가 다르죠.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얘는 1차 더하기 1차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란 이야기다? 코시-슈바르츠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생긴 모양을 다시 보고 가면 제가 어제 모양새도 꼭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오른쪽에 누가 온다고?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요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었다고요. 이게 코시 부등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 수 있지만 2차 더하기 2차는 좌변에 있는 거고 1차 더하기 1차는 우변에 있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2x 더하기 3y야. 누가 a고 누가 b인지 보이죠? 있는 대로 그냥 써보면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나와 있고 우변에 2x 더하기 3y가 있는 거야. 2차끼리 더해져 있는 건 왼쪽으로 좌변으로 보낼 거고 1차끼리 더한 걸 우변으로 보냈다고 치면 모양새를 맞추려고 봐요. a에 누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2의 제곱이 온다고요. b가 3인 거네. 3의 제곱이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죠? 차곡차곡 써보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면 얘는 4에다가 9 더할 거니까 13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라고 했고요. 얘가 2x 더하기 3y의 완전제곱 그랬는데 요거는 13에다가 4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이랑 2랑 2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 곱하기 13이 완전제곱 되어 있는 숫자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2x 더하기 3y라는 게 당연히 26보다는 작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 이쪽에도 있어요. 마이너스 26 이렇게도 있어요. xy가 실수라고 그랬지. 양수라는 이야기 없으니까 음의 값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은 26,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다 라는 거고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그냥 26 얘기하시면 되고 언제 저런 값을 갖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였다고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요. 최대값으로 2x 더하기 3y를 26이다 라고 했는데 2분의 x랑 3분의 y가 같대요. 그럼 요거 넘겨보면 x가 3분의 2y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x에다가 3분의 2y를 쏙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y 나오겠죠? 그 나온 y 대입하면 x 값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x랑 y의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었어? 365번은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죠. 아까는 요게 나왔고 이거 물어보는 거였다면 이번엔 이게 나왔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 얘도 눈치를 채보면 이거라고 1차 더하기 1차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하세요니까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라고요. 우변에 오는 게 3x 더하기 4y가 오는 거고 이게 1차 더하기 1차니까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온 거야. 그럼 코시-슈바르츠 완성되려면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이 와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요거는 25고요. 요것도 25네요.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거 산수 하는 거라고.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가 비어 있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릴까 싶은데 혹시 그래도 막 공부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질까 봐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아까 거도 그렇고 지금 거도 그렇고 3x 더하기 4y가 5 그랬거든요. 이거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다. 그럼 3x 더하기 4y 2배의 루트의 12xy. 그죠? 이거 둘이 곱하면 12xy니까 이거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얘 값이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가 2 루트 12xy고 양변 제곱하면 25가 48 xy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 48분의 25가 xy의 최대값이구나. 뭐 이건 틀린 게 아닌데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xy가 48분의 25인가 봐.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 얘도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2xy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xy가 아까 우리 찾기를 48분의 25라고 찾았거든. 여기다 48분의 25로 빡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분의 25 이상이야.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 완전 이상한 소리예요. 어디가 잘못됐게? 어디가 잘못됐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걸까? 당연히 저게 멀쩡한 풀이고 그래서 우리 이거 최소값 얼마 나왔다고요? 1이 나왔다고요? 얘 잘못된 풀이야. 24분의 25가 아니에요. 왜 아니야? 왜 아닐까? 어디가 잘못됐길래? 졸려서 정신없죠? 맨 처음부터? 맨 처음 어디? 3x 플러스 4y가 5인 건 왜 잘못이야? 문제 준 건데. 지금 막 졸린 거 막 줄타기 하고 있는데 자꾸 머리 쓰게 만들고 짜증나게 그지?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얘도 얘 나름대로 산술기하 말 되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말이 돼. 그런데 여기서 x 곱하기 y가 48분의 25라는 값을 가지려면 언제라고? 3x랑 4y랑 둘이 같을 때라고요. 그때 얘는 이런 값을 가져요. 48분의 25. 근데 얘는 언제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을 때 등호가 발생한다고. 그럼 얘가 등호가 발생할 때와
얘가 등호가 발생할 때는 서로 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다르잖아. 얘는 3x랑 4y가 같을 때 등호 생기는 건데 그게 x랑 y랑 같을 수 있는 경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한테 x 곱하기 y가 48분의 25라는 값을 가지는 경우에 얘는 최소값을 갖지 못한다고요. 얘는 x랑 y랑 둘이 같은 경우에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더하기가 나왔어. 그럼 곱하기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합이 나왔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이거 맨날 문제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만 물어보니까 등호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부등호 방향 생각 안 하고 최대인지 최소인지도 막 생각 안 해. 그냥 합이 나왔으니까 곱을 구할 수 있어. 그걸 곱을 빡 구한다고요? 그럼 요걸로 곱을 구하고 요걸로 곱을 구해서 둘이 같은 건데?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상한 값 나온다고요. 언제 등호가 생기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접근을 해봤자 어차피 풀 수 없으니까 싹 갈아엎고 다시 고민해야 돼. 고민해보면 코시-슈바르츠밖에 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코시로 꼭 푸셔야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합이 2개 나왔다고 무조건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요. 3개짜리고 더영이고 끝이죠. 370번 마지막 문제고요. 도형에다가 또 활용하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둘레의 길이 물어봤고요. 그러려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따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A라고 보고 세로 길이를 B라고 보고요. 근데 저 A랑 B는 아무렇게나 막 변하는 건 아니잖아. A가 늘어나면 B가 줄겠죠? A가 줄어들면 B가 늘고 어떻게 쟤네 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거냐를 생각해보면 이거지.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는 뭐다? A제곱이랑 B제곱을 하면 4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근데 물어본 건 뭐라고?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2a 더하기 2b의 길이. 이거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고 1차 더하기 1차를 물어봤어요. 뭐 쓴다고요? 코시-슈바르츠 쓴다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좌변에 있을 거예요. 2a 더하기 2b는 우변에 있을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맞춰주려면 a 제곱이랑 이거랑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얘여야 돼. 그럼 여기 누가 온다고?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된다고. 그래야 둘이 곱하면 루트 씌워서 얘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지. 잠깨 다 왔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식을 완성해 보면. 그래서 요거는 4 더하기 4니까 8이고요. 요거는 4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 최대값이 얼마인지 찾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아주 전형적으로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하는 경우고요. 산술계로 풀어도 얘는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수들이 다 1이어가지고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은 순간에 a랑 b랑 둘이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답이 나오긴 하지만 코시로 푸셔야 되는 녀석이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아까 하기로 했던 건데요. 네. 3개짜리라서 안 하려고요. 근데 할 수 있잖아요. 341번은 맨 처음에 산술기하 오늘 풀었던 문제거든요. 이거 아까 어떻게 풀었었냐면 전개해서 풀었어요. 그죠? 전개해보면 x 곱하기 y도 있고 x, y 분의 16도 있고 나머지 숫자들도 있고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볼 거야. x 더하기 y분의 2는 내비두고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x분의 8 더하기 y다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얘하고 둘이 곱해요.
8 루트 씌워요. 미 루트 2. 얘하고 둘이 곱해요. 그리고 루트를 씌워요. 그럼 루트 2. 더해서 싸그리 제곱할 거예요. 이 뭐다? 코시 슈바르츠다. 3 루트 2 제곱할 거예요. 3 루트 2 제곱하면 저거 맞죠? 이렇게 해서 최소값도 찾을 수 있어요. 전개해서 산술계를 쓰는 게 원래 풀이야. 첫 번째 풀이.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걸 꼭 전개해서 풀어야 되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새는 앞에 거 곱해서 루트 씌울 거고 뒤에 거 곱해서 루트 씌울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는 거거든. 해보니까 숫자 되잖아. 해보니까 숫자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코시-슈바르츠도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오는 게 a제곱 b제곱이고 x제곱 y제곱이고 이렇게인데 그래서 여기는 a제곱이고 b제곱이니까 이거 자체는 양수여야 되거든. xy가 양수라며. 그러니까 이걸 a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이걸 b제곱이라고 보는 거고 이걸 x제곱으로 이걸 y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꼭 매칭을 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모양을 기억하기를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면 코시-슈바르츠 완성되는 건데 얘도 공교롭게도 앞에 거 둘이 곱하면 숫자 되고요. 뒤에 거 둘이 곱하면 숫자 돼요. 그래서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면 똑같이 최소값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요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해설에서 이거 다 설명을 잘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산술계로 푸는 거니까 혹시 눈에 띄면 이렇게도 금방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도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잠깐 쉬었다가